피부 안 좋은 남자 보면 무슨 생각 드냐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피부 안 좋으면 옷 멋지게 입어도 소용없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 속상한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부가 안 좋았던 사람으로서 그때 진짜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누군가가 내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고 그런 답답하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었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여성분들에 비해서 여드름도 더 크게 나는 것 같고 낫는 속도도 더 더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진짜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중학교 때 처음으로 피부과를 가보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여드름 약도 먹고 밥출과 같은 관리를 받으니까 금방 나았습니다만 약으로 인해서 피부도 극도로 건조해지고 호르몬 변화로 고생하고 일단 내가 이걸 평생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집에서 관리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물론 제가 피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 꿀팁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안 좋았던 피부에서 지금 좋다고 하긴 좀 그렇고 평범한 피부가 된 제 찐찐찐 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영상에는 광고는 없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밀가루, 우유, 치즈, 술을 끊는다. 아니 제가 또 여드름이 안 나다가 갑자기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바꿨나 싶어서 보니까 단백질 파우더에 우유를 섞어서 먹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뭐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유 대신 물을 마시니까 확실히 피부가 다시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유제품, 우유, 치즈를 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밀가루를 끊는 거 저는 글루텐 알러지가 있지 않은 이상 맛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에도 회식 자리나 이제 모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치즈, 우유, 유제품을 끊는 거를 먼저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체제가 은근 많거든요. 아몬드 우유랑 오트 우유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처음에 맛보면 약간 밍밍하기도 하고 애매해서 엥? 하실 수도 있는데 마시다 보면 은근 고소하면서 살도 덜 찌는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머리를 잘 감는 건데요. 이건 너무 베이직한 정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세수는 아침 저녁으로 잘 하시면서 머리는 며칠 동안 안 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머리를 안 감으면 기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피부에도 그 안 좋은 먼지나 기름 같은 게 계속 닿다 보니까 트러블이 더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샴푸도 꼭 성분 확인하셔서 아침보다는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샴푸는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면서 뒤척이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던 먼지나 기름이 베개에 묻고 이렇게 뒤척이면서 그 먼지들과 기름이 피부에도 다 닿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최악은 헤어젤이나 헤어왁스 바르고 씻어내지 않고 잠드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 감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베개 커버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올인원 제품 대신 여드름 관리 제품이나 순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남성분들 중에 귀찮다고 피부 상태에 상관없이 올인원 제품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민감한 피부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인원 제품이나 남성 타겟 제품인 경우에는 피부에 더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여드름 관련 제품으로 스킨 로션만 바꿔도 확실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자세한 여드름 잠재우기 루틴이 있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별거 없어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로션은 독도 로션이나 아토베리어 MD를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MD라고 써져 있는 게 피부과에서 쓰는 제품인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올리브영에서 파는 아토베리어 로션보다는 더 좋더라고요. 뭐가 더 좋냐면 보습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피부 진정도 잘 되는 느낌이어서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오픈마켓에 파는데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해서 저도 진짜 너무 급하고 피부 뒤집혔을 때 사서 쓰고 보통 다른 때에는 그냥 대부분 누구나 쓰기 편한 독도 로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염 제모를 하거나 제모크림을 성분을 확인해서 순한 걸로 바꾼다 인데요. 남성분들이 여자분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진하게 수염이 난다는 건데요. 이게 매번 얼굴에
닿는 자극이 강한 면도 크림을 쓰다 보면 얼굴에 바르고 매번 수염을 깎아서 그런지 자극을 줘서 피부가 안 좋아지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수염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 피부까지 안 좋아지게 한다 하시면 수염 제모를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나중에 수염 기를 수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면도 크림의 경우에도 순한 성분으로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도날도 너무 오래 사용하시지 마시고 한 번씩은 꼭 갈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보습도 잊지 말아주세요. 5번째는 집에 있을 때 앞머리를 까고 있는다 인데요. 이거는 저도 앞머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인데 바로 이마에 계속 머리카락이 닿게 되면 트러블이 이마에도 잘 올라온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머리띠냐 하실 수 있지만 집에서만큼은 누가 봐도 상관없으니까 앞머리 이 이마 부분에 머리카락이 닿지 않게 머리띠나 누나나 여동생 머리핀 빌려서 잘 고정해줘서 생활해주시고 외출할 때만 앞머리를 내려서 최대한 이마에 트러블이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머리띠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는 치약을 바꾸세요 인데요. 치약도 역시 생각보다 완벽하게 닦았다고 생각을 해도 턱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양치를 하게 되면서 턱 아래로 이렇게 거품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쓱 닦거나 입에 들어가도 문제 없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나? 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치약 하나만 바꿨는데 입술도 각질이 덜 생기고 확실히 턱에 트러블도 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턱에 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먼저 양치를 하고 세안을 나중에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7번째는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는 건데요. 얼굴을 습관적으로 만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전데요. 얼굴이 만지고 싶고 괜히 더 간지러워서 막 이렇게 긁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저히 못 찾겠으면 손을 비누로 싹싹 씻고 만져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집에 있으면 손을 잘 안 씻게 되는데 이게 현관문 손잡이, 냉장고 손잡이, 화장실 문 손잡이 등등 집에만 있어도 온갖 것들을 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지게 되면 트러블이 막 더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대화할 때 턱을 괴거나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라면 꼭 밖에 있을 때도 손을 자주 씻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8번째는 세수를 잘 한다인데요. 세수를 잘 하라니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 있지만 세안할 때 그냥 귀찮으니까 집에 있는 비누로 세수를 한다거나 가족이 사다 준 아무거나 클렌징 폼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냥 어머니가 사다 주시는 아무거나 클렌징 폼을 썼었는데요. 확실히 여드름용 클렌징 폼으로 싹 바꿔주니까 전에 비해 여드름이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스킨로션 기초 제품 말고 이 클렌징 폼을 안 바꾸셨었다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9번째는 바로 나이를 먹는다인데요. 잔인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드름 난 할아버지 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네요. 대학 가면 피부 좋아져 라고 하지만 대학 가서 피부는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여드름이 안 나는데요. 그만큼 혈기왕성한 20대와 학창시절에는 여드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니까 여드름이 나면 그때마다 내가 젊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시다. 10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인데요. 지금 여드름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50대가 되면 이거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가 학생 때, 20세 때 좋은 친구들의 경우 전성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모두 다 같이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 그때는 유분이 덜 나와서 건성인 경우 피부가 갈라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드름이 많이 났던 지성, 지복합성의 경우에는 악건성에 비해서 주름도 덜 생기고 건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피부가 더 낫다라는 때가 올 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11번째는 미래를 위해 건드리지 말기. 이게 뭐냐면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나면 그냥 이렇게 손톱으로 뜯거나 심하게 짜서 흉터가 생긴 건데
건데요. 이게 여드름은 났다가 사라졌다 하잖아요. 근데 흉터는 평생 가는데요. 이게 피부과에 가도 여드름 치료보다 돈도 훨씬 많이 들고 회복도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울 볼 때마다 흉터 생긴 부분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쥐어짜고 뜯어내고 싶어도 좀 참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 좋은 피부에서 평범한 피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고민하면서 심하지 않은 피부를 만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피부 안 좋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별 생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꿀팁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본인 스트레스가 심하겠다라는 생각만 들지 피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피부 안 좋은 사람이랑은 연애 안 할 거잖아요. 이런 댓글 분명히 달릴 것 같은데요. 저는 주변 친구들이 피부 안 좋은 사람이랑은 못 사겨 라는 것보다는 자책이 심하거나 입이 험하거나 성격이 공격적인 남자랑은 못 사귄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으니까 연애에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피부가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옵션인 거지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느꼈는데 이게 피부가 안 좋으면 자존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피부 안 좋다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꿀팁들 적용해서 이겨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피부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진다 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에게 정보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